48,000원으로 평년 대비 소폭 높은 가격이 전망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달걀은 원활한 출하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닭고기는 소비자 가격이 5,400원으로 평년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대추는 폭염에 따른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평년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정부는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1.4배 늘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과일은 중과와 소과로 구성된 알뜰 선물 세트를 지난해보다 40% 늘린 총 7만 세트를, 축산물은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한돈 8천 세트를 공급합니다. 또 직거래 장터와 농협, 산림조합 직매장 등을 통해 성수품을 10에서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둔 3주 동안 민관합동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성수품 유통 시기를 고려해서 특별사법 경찰관과 명예감시용 등 500개 반 4,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부정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축해둔 수산물 7,563톤도 방출합니다. 명태 5,739톤을 비롯해 오징어와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을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합니다. 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내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되죠.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참 많은데요. 정부2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정부24에서 별도의 화면이 구성되는데요. 주민등록 등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할 때 자주 쓰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나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증빙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붙기도 하죠. 정부24에서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회원이 아니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용 PC에 설치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액티브엑스와 실행 파일 등이 대표적인데 그동안 대부분의 공공 웹사이트에서 수시로 플러그인 제공 알림창이 떠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서 이 플러그인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우선 당장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부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이외에도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 인터넷 우체국,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 종합포털과 복지로 등 22개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가 올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보다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해지겠네요. 고용노동부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총 3주간 임금체불이 발생했던 사업장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위해 용자제도의 이자율을 각각 1%포인트 낮춰주고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용자제도 이자율도 1%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자용과 재직자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직자용의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대상이 됐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도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1인당 연 1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총 10만 명이 혜택을 볼 걸로 기대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3월부터 한방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 관절, 근육, 인대가 제자리를 찾게 하는 치료법으로 현재는 비급여인 탓에 한방병의원마다 가격이 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면세점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합니다. 식약처는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 물질 함유,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허위 과대 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합니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를 상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행정처벌을 많이 받았던 수입 판매업체와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 신고 대행업체, 보관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올해 첫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이 오늘부터 4박 5일 동안 실시됩니다. 병무청은 오늘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인권교육과 취업진로 설계 과정이 신설 보강된 교육과정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복무교육은 12월 20일까지 3만 8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년이 되는 해인데요. 국가보훈처가 이를 계기로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눈길을 끄는 보훈정책,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해 달라지는 보훈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가보훈처 임성현 보훈예우국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부터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별도의 공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1977년 독립유공자 포상 업무가 국가보훈처로 이관되기 이전에 서운한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실무 TF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연구원을 채용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금년 1월 중에 채용을 완료해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증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짜 유공자로 검증이 되면, 확인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 가짜 독립유공자로 확인이 될 경우에 서운 취소 절차에 따라서 서운을 취소하고 또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도 환수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네. 괴산 호구권도 개원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독립유공자분들이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괴산 호구권은 금년 10월에 개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선 1만 개 규모로 개원을 하고 향후 안장 수요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서 최대 1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립괴산 호구원이 개원될 경우에 중부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안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제주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고 대전 현충원과 이천 호구원의 봉안당을 건립하는 등 권역별로 국립묘지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유공자분들한테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2005년도 6.25 전쟁 5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권장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 또 그 명패의 규격이나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았고 또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되어 국가유공자의 예우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일된 디자인과 규격으로 명패를 제작해서 모든 국가 유공자들에게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패 디자인은 지난해 연구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 금년도에는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 유공자 등 21만 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명패를 달아드리고 또 내년부터는 월남 참전 유공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개선했고 또 일제강점기 수행기록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소외되었던 의병, 또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서 연구 용역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연구 용역에서 발굴된 분들과 그동안 기준 미달 등으로 서울에서 보류되었던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포상을 하고 또 더 많은 의병 참여자들과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은 매년 300명 정도 독립유공자를 포상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600명 이상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바로세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 임성현 보훈예우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이제 외출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물건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이 KF 지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KF 지수, KF80과 KF94, KF99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KF80은 평균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80% 이상 걸러내고 KF94는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94%, KF99는 99% 걸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미세 입자 차단 효과가 높은데요. 미세먼지 농도와 개인의 호흡량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어린이의 경우 KF 숫자가 큰 마스크를 착용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또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빈 공간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고